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이 서술어 조동사 파트인데, 자, 이 조동사에서 조자가 무슨 조인지 알지? 여기서 얘는 돌 조자를 쓰는 거야. 돌 조자. 그래서 조동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helping verb라고 합니다. helping verb. 조동사야, 말 그대로 조동사. 그러면 조동사가 무언가를 도와주는 동사라는 뜻인데, 그러면 뭘 도와주는 거야? 바로 뒤에 나오는 본동사. 본동사.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본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써준다. 그래서 이게 조동사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동사 다음에 원형 썼냐, 이거.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can, may 이거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생각해봐. 너희들 이거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지. must, have, to, need 이거. 근데 뜻 정확하게는 다 잘 모르지.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암기를 좀 해주세요. 알아서 암기 잘 해줘.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암기를 바로 해버리는 게 빠르기 때문에. 자, 문법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파트만 볼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그게 얘인데, should의 다양한 쓰임 해석하기. 이거는 정말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문법이 맞아. 그럼 뭐냐? 이 문장을 한번 보면 he insisted, 자, 그는 주장했습니다. that it be treated carefully. 자, 이거 짚어줄게. 여기 이제 비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참고로 be treated, 얘는 이제 다뤄져야 한다라는 뜻이지. carefully는 조심스럽게. 밑에도 he insisted, 그는 주장했다. 뭐 she steal money 하면은 그녀가 돈을 훔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얘랑 얘,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보면, 자, 이게 진짜 어색해 보이거든. 그가 뭐 주장했습니다. It be treated carefully. 그것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it이라는 3인칭 단수 오면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얘를 뭐 비동사,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비동사니까 뭐 is나 뭐 이런 걸로 써줘야 될 것 같잖아. is나 was.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B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B가 맞는 표현이야. 왜냐면 여기 앞부분에 이 동사가 이제 뭐 주장하다 이런 뜻이잖아. 주절의 동사 부분에 무언가를 주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대절에는 이 주어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should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렇게 돼야지 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it 다음에는 should가 생략된 거야. should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는 기본이니까 풀기가 쉬운데, 나중에 문법에서는 should가 생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기 힘든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주어 다음에 그냥 should를 넣어보면 돼. should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 되네. 그럼 얘는 이제 be를 쓰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여기 he insisted, 그는 주장했습니다. she steal money.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 주장하다라는 표현 나오면은 대절에 동사는 무조건 원형으로 쓰면 되는 거네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should를 넣어서, 그냥 헷갈리면 should를 넣어서 해석을 직접 해보면 돼. 그래서 그녀가 돈을 훔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똑같이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She stole money.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자, 여기 대절에
여기 대절에 이렇게 should를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 주절의 표현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보통 동사를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that 뒤에서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그 다음에 제안하다 이런 표현들이 보통 동사로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을 다 적어보면 요구, 제안뿐만 아니라 권장. 대절 안에 있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권장하다, 뭐 조언하다, 그 다음에 주장 이런 표현들 또는 뭐 명령하다 이런 것들. 자, 이런 표현이 주절에 들어가면은 대절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대절에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게 뭐야?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것들. 자, 당위성을 나타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that 다음에 주어가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 이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때가 진짜 주의해야 돼. 보통 3인칭 단수가 나오면 뒤에 막 s를 자꾸 붙이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다. 됐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얘는 이제 무슨 뜻이었냐면은 1번 예문에 he insisted 그가 주장을 했다. 근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he insisted that his son 그의 아들이 should go 가야 한다고 to special school for the gifted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가야 한다고 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하다 말고도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면 꼭 얘를 동사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형용사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대절 다음에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it's necessary. 필요하다. 뭐가? 우리가 should pay attention to instructions. 지시사항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진주어. 얘는 가주어. 였고.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한 것 중에 이 주절에 꼭 동사가 아니더라도 요구, 제안, 뭐 주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도 대절 안에 당위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dietitians for 영양사들이 suggest는 아까 말했듯이 동사를 가지고 표현한 거야. 뭐 that 이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동사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it is desirable 바람직하다. 얘는 뭐야? 형용사를 썼어. 뭐가? that 이하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명사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The boss proposal 그 상사의 제안은 that 이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should가 들어간다고 해서 해석을 또 무조건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야. should가 무조건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경우가 뭐냐면은 얘인데 it's a pity 유감이다. 근데 뭐가 유감이냐? 다음에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때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That's such a great teacher.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should leave your school. 너의 학교를 떠나시다니. 유감이다. 안 됐다. 그러니까 should가 나왔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당위성이 아니다.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다니 이런 뜻. 이거는 뭐 해석만 좀 매끄럽게 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아서 잘 보시고요. 이건 열심히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동사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은 또 얘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거지. 조동사 파트에서 우리가 조동사 하면은 두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느냐 아니면 have pp를 쓰느냐. 그러니까 원래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추측의 의미를 대부분 다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바로 쓰면 얘는 미래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야. 뭐 앞으로 뭐뭐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추측, 뭐 후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have pp. 동사 원형을 have pp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이게 과거 표현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문이 뭐냐면 이 cannot, 자 cannot은 여기에서 뭐뭐 일리가 없다야. 기본적으로 강한 부정의 추측입니다. 이 cannot 다음에 be true, 원형을 썼을 때는 무슨 뜻이 된다? 그것은 사실 일리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추측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추측 어떻게 한다? It cannot have been true. 그게 사실이었을 리가 없어. 과거에 대한 추측. 그래서 이제 얘를 문법 문제로 낼 때 뭐 비동사냐 아니면 이렇게 have pp 표현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답을 갈리게 하려면은 절대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근거는 뭐다? 답 고를 때 근거는 당연히 그 문장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이게 단서가 되는 거야. 과거에 대한 시간 표현이 있어? 그럼 여기 have pp로 쓰는 거고, 자 미래에 대한 시간 표현이 있어? 그럼 여기 원형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거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측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과거에 대한 그럼 후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should have, 그 다음에 could have, didn't have. 참고로 여기 이 have 있잖아. 너희들 뭐 듣기 평가에서 이 have가 잘 안 들릴 거야. 왜냐면 이게 연음이라고 해가지고 should have pp라고 발음하지 않고 should have, could have, didn't have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 알지? 이어서 might have, may have, could have, 그치? must have 이런 식으로 이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You should behave well. 얘는 뭐다? 앞으로에 대한 의무야. 너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원형 썼으니까. 근데 여기 have pp를 썼네?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얘는 이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거야. 너는 잘 행동했었어야지. 이 뜻. 얘는 과거. 됐죠?